안녕하세요. 융작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네 번째로 고압산소 치료가 역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노화라고 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를 말하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항노화, 저속노화를 넘어서 역노화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노화라고 하면 세포의 생리적인 기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포의 기능이 상실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지표는 세포의 노화와 함께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텔로미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DNA 조각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요. 일정량까지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멸을 하게 되죠. 인간의 경우에는 출생 시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11kb로 긴 반면에 노년기가 되면은 4kb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텔로미어를 수명과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생명의 시계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도 에이징에 소개된 연구 논문인데요. 고압산소 치료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증가시켰고 노화된 혈액세포를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연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반복체인데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다가 임계 길이 이상까지 짧아지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복제가 되지 않게 되고 노화세포로 진행이 되거나 사멸하게 돼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사람은 짧은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반대로 짧은 경우에는 긴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텔로미어의 길이는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요,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비만, 흡연, 만성염증 등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짧아질 수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총 35명이 고압산소 치료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서 30명이 기준 치료를 완료했어요. 이 중 20건의 노화세포 분석을 하였고 26건의 텔로미어 분석을 했어요. 치료 방법을 보면 3개월 동안 주 5회 2기압에 100% 산소로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 시간은 90분이었어요. 치료 중간 20분마다 5분씩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 치료 30회차, 60회차,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1, 2주 뒤에 샘플을 채집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자연살해 세포, B세포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분석했고요. 노화 헬퍼 T세포와 노화 세포 독성 T세포의 비율을 분석했어요. 고압산소 치료를 30회, 60회에 마친 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NK세포, B세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20%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치료가 종료가 된 이후라도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고압산소 치료 후에 검사한 모든 세포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한 NK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25%까지 증가되었고요.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B세포의 경우에는 29%까지 증가되었어요.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치료가 종료가 된 후에도 B세포의 경우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37%까지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죠. 도움 T세포의 경우에도 역시 고압산소 치료 후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23%까지 증가되었는데요. 치료 후에는 더욱 늘어나서 29%까지 증가되었어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검사한 노화세포는 헬퍼 T세포가 최대 37%까지 감소하였고요. 세포 독성 T세포는 10%까지 감소했어요. 노화세포 감소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고압산소 치료 후에 헬퍼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모두 노화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헬퍼 T세포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화세포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죠. 과거에도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식단을 조절한다든가 오메가3를 복용한다든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등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텔로미어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최근 연구에서도 6개월간 유산소 지구력 훈련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텔로미어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최대 5%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요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고자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했죠. 비록 앞선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항산화 능력의 활성도가 결국은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예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이게 하는 여러 가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전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활성산소의 발생과 제거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텔로미어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이고 반대로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전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잠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던 다이버들을 검사해보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제가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고압산소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늘어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 항산화 능력이 향상돼요. 또 고압산소 치료는 저산소 유도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혈관이 새로 생기고 미토콘드리아의 승합장이 증가가 되죠.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동과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서투인 단백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영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고압산소 치료는 먹는 약도 아니고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에 영노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압산소 치료는 지난 10년 동안 효과나 안정도가 입증된 치료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당뇨발처럼 호혈성으로는 잘 낫지 않는 상처나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상처,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감염 치료 등등 많은 임상 사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던 치료죠. 최근에는 뇌졸중 후에 뇌손상 치료라든가 돌발성 난청 치료,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치료, 알츠하이머 병 등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치료예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고압산소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영노화까지 가능한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